답답한데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자유롭게 다닐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데 너무 나가고 싶었어요. 개회 여행 몇 개 예약을 했는데 그런 때문에 다 취소돼가지고 여행 너무 가고 싶었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곳, 안 가본 데, 안 먹어본 거 이러면 또 눈이 번쩍 뜨이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고 느끼며 로컬 여행의 맛을 체험하는 결이 다른 여행. 새 친구와 슬기로운 여수 로컬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로컬 여행을 위해 찾은 첫 번째 장소. 여수의 상진 이순신 광장입니다. 여기가 이순신 장군이 맞는데. 야, 누나들 저도 있는데. 저 웬일이야? 문자 받고 왔는데. 문자? 네. 이거 나도 받았어요. 나도 진짜? 받았는데 똑같이? 이거 나도 있는데. 제가 보냈습니다. 제가. 여수 문화관광 해설은 내가 책임진다. 명호운 해설사님입니다. 이곳은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군인들을 모아서 훈련도 하고 네. 또 전쟁에 출전도 하고 또 뭐 거북선도 만들고 네. 이런 것을 기념해서 광장 이름을 이순신 광장 그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네. 발명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민족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품의 10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 여수하고 연관이 있어요. 정답! 뭐? 이순신 장군이 발명한 건데. 가까이 있는데. 거북이배. 거북이배 그렇습니다. 예. 그 거북선을 만든 곳이 이 자리고 여수예요. 그래서 우리 여수는 거북선의 고향입니다. 고향. 이순신 광장에서 시작된 이순신 장군길 역사 투어. 광장에서 1, 2분만 걸으면요. 400년 전 이순신 장군 진도 지휘했던 역사적인 현장 진남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수는 그 전라 자수영의 본영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진남관이라는 큰 그 목조 건물이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던 집무실, 사무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 주위로 둥그렇게 성이 있었습니다. 1.74km 성, 돌로 된 성.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있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해체 복원 사업으로 직접 볼 수 없어 아쉬웠는데요. 올해 말 진남관이 재탄생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되겠죠? 일제에 의해 끊어졌다 몇 년 전 복원된 길을 따라 가다 보면요. 이번에 그 유명한 난중일기 길에 닿게 됩니다. 두 번째를 읽어보세요. 머리가 나쁘다 말하지 말라. 근데 이순신 장군은 전체 29명이 합격을 했는데 1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늦은 나이라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늦깎이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뭔가 범상치 않은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길 역사 투어. 그 마지막 코스에는요. 정말 특별한 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물 제571호 통제20 수군 대첩비와 보물 제1288호 타루비. 진짜 보물 맞죠? 지금 가운데 있는 비석은 엄청 큽니다. 그죠? 이순신과 그 밑에서 목숨 바쳐 싸운 그 군인들을 기리는 비석. 근데 가운데 있는 비석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정말 의미 있는 비석은 오른쪽에 있는 타루비입니다. 타루비. 이순신 장군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하고 이 지역민들, 백성들이 세운 비석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진 비석 타루비. 정말 감동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왔으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그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님의 명언을 저희가 그렇죠. 읊어보면 어떨까요? 화살에 맞았다. 알겠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잘했어? 잘했어. 연기만 잘했어. 가운데 이 대첩비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우리 아군에게 알리지 마라. 적에게 저에게? 알리지 말고 우리 지금 수군 내 밑에 있는 병사들한테 알리지 말아라.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가 죽은 걸 알면 이 병사들이 싸울 의지를 잃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진지하면서도 유쾌했던 역사 투어를 마치고 이어진 두 번째 로컬 여행. 유객선 터미널에선 과연 누굴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수 로컬 여행 기획자 하지수 대표입니다. 왜 여기 터미널로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가 있는 여수를 여행할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시장을 투어할 거예요. 시장 우리 가면 먹을 게 많잖아. 그치. 시장을 배 타고 가나요? 열심히 걸어갈 겁니다. 시장에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배를 채우러 가는 거죠. 맞네. 제가 키트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냅킨 대신 손수건, 플라스틱 대신 나무 포크로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장보기 용품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여행 칭찬할 만하겠죠? 시장에 가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착한 로컬 여행의 첫 코스는 여객선 터미널 바로 옆에 자리한 버너물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대 사장님. 장모님에 이어 2대째 건어물점을 운영 중이라는 사장님 추천하는 여수의 대표 맛은 바로 멸치입니다. 여수 앞바다에는 여수에서 여수자라인가요? 요수 멸치. 근데 멸치가 다 같은 멸치 아니에요? 왜 따로따로 분리한 거예요? 멸치는 크기에 따라서 용도가 다 다릅니다. 보통 큰 멸치들은 국물을 낼 때 쓰시고 네. 중간 정도 멸치들은 안주나 볶음 요리. 볶음용으로 쓰시고 잔멸치들은 애기들이 먹거나 볶아드시고 먹어봐도 될지 모르겠네. 멸치요? 알고 싶은 원래 징그러워서 안 먹었는데 징그러워요? 오늘 영국 남자 생애 인생 최초 멸치 먹방 도전기. 그 결과는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약간 진짜 진심이에요? 약간 진짜 건나 먹는 게는 좀 그런데 소주랑 같이 먹어야 되겠다. 호주랑. 그치? 오 아쿠아리움 같아요. 맛있고 싱싱한 바다 먹거리가 한가득. 마치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그거? 그 민달팽이 같이 생긴 거? 민달팽이의 네. 정체는 바로 회상. 큰 거. 과연 쌤은 해삼을 먹었을까요? 우리 강아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맡길게요. 예, 쉬 편하게 사세요. 쿠킹 클래스에서 쓸 제철 식재료는 여행자가 직접 구입해야 됩니다. 사장님께 여장님. 사장님. 전복 어떤 걸 사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거는 양식이고, 네. 이건 자연산이야. 뭐가 달라요? 처음부터 딱 들어가 있으면서 무엇이든 먹고 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양식은 이런 가두리 양식장에 이걸 넣어놓고 다시마도 주고 미역도 주고 이러면서 그것만 먹고 자라는 거지.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른가 그렇지. 봐요. 구입한 식재료는 비닐봉지 대신 전용 통에 쏙. 저희 오늘 키조개 요리도 할 거거든요. 이쪽에는 몇 마리씩? 키조개도 2개씩. 비싼 전복에 그럼 위험한데. 기저귀 우리 관자, 껍데기 있는 싱싱한 거. 새우. 닭강류에 가방 열어 빨리. 빨리 가방 열으라고. 가방 열으라고. 가방? 거기다 문어까지 더해져 푸짐하게 장만을 했습니다. 한 잔에 노래 듣는 사장님 표정이 쨍 거시기한 이유? 이 노래가 깎아달라는 혼정송이기 때문이죠. 들뜬 마음으로 찾은 다음 코스는 온도심을 자리한 쿠킹 클래스 여수 부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수표 요리를 가르쳐 주실 분은요, 손만 좋은 여수 토박이 정인숙 선생님입니다. 장봐 온 거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요리를 얘기할게요. 전복 유자 샐러드. 제가 레시피를 준비해봤어요. 저는 오늘 전복을 까지 않고 통째로 씻는 방법. 우선 전복에 붙은 이물질을 솔로 살살 문지른 후 전복의 이빨을 제거해주고요. 전복살을 살짝 들쳐 가위로 내장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내장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살짝 찐 전복 위에 유자 소스를 올려주는데요. 유자가 전복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서 맛이 훨씬 좋아진대요. 맛있는 냄새가 벌써 나요. 전복과 그가 맞을 싱싱한 채소들이 준비되면 전복을 올린 후 특제 유자 소스로 마무리. 먹기에 너무 아까운 비주얼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을게요. 제철 식재료 손질법부터 조리법까지 현지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여수 부엌. 이렇게 해서 등 쪽을 가르세요. 조금 요리 또 들어주세요. 그래야 이따가 전 부칠 때
외국인 여행객들이 오면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요리가 있는데요. 한국의 전통 요리 전입니다. 아, 정말 맛있게 보이죠? 쫄깃한 맛이 일품인 문어 숙회까지 더해 여수 부엌의 거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창의적으로 잘했고요. 저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도 쉽지 않는 거거든요. 전을 부친다고 하는 게 쉽지 않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많은 어떤 속임수들이 있는 게 지금 특히 쌤이 살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볼 땐 멀쩡하잖아요. 근데 이제 뒤를 보시면 치마를 벗었네요. 아니 이게 당근이 태풍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당근이 이쪽으로 세아 씨. 우회전해서 우회전. 여수에 바닷바람이 많아서. 아, 그치. 바람이 오는 새서. 창의적 그쵸. 의미가 있네요. 네. 역시 술 맛있다. 중요한 건 오늘 이순신 장군님의 명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순신 장군님이 이 음식을 먹었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먹고 여수의 식재료를 적에게 알리지 마. 나만 먹고 싶으니까. 찰떡, 꿀떡. 가장 맛있는 떡은 어떤 걸까요? 좋은 걸로 하고 최고급품을 만들어야 돼. 모든 거에 다 정성을 들여야 되고 다 맛있어야 돼요. 요렇게 포장한 떡 보셨나요? 하루가 지나도 방금 쪄낸 것처럼 말랑말랑 쫀득쫀득한 떡. 함께 맛보러 갈까요? 시간을 가늠할 수 없게 환한 떡 공장. 손도 모두 풀려서 떡 만들기에 한창인데요. 이곳에선 하루를 대체 몇 시에 시작할까요? 아침에 주문 떡이 여기에서 최소한 7시 반, 8시에 배송을 나가야 되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행사 같은 데 시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때 시작해야 그날 만든 떡으로 아침에 나갈 수가 있어요. 새벽 4시면 시작되는 하루 일과. 어머니는 평생 하시고도 여전히 공장 한켠 판매장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아침에 와서 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 노는 거 옛날에 사는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985년부터 떡방가는 시작해갖고 영광에서 모신잎 매디 하나에 300원씩 주고 사다가 심어가지고 시작을 한 거야. 방앗간에서 시작해 앙금 공장을 인수하고 다시 떡 공장을 세우기까지 가녀린 어머니의 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자라온 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는 또 한 번도 제가 평생 살면서 힘들다거나 짜증내시거나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힘든 이게 안 사시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짜증을 내보신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도 쉽게 시작하고 했는데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삶이 되었죠.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며 고은주 씨는 판로를 확장하는 일부터 맡았는데요. 아직 방앗간 떡에 익숙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죠. 그러다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 바로 이 진공포장이었습니다. 진공포장이라는 아이디어는 떡을 먹는 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씩 진공포장 되어 있으니까 뜯어서 드시기도 편하고 냉동실에 넣어놔도 냄새가 배지 않으니까 나중에 데워 먹을 때도 너무 편해요.
옛날에는 그냥 저희도 아무 포장 없이 그냥 포장을 해주다가 이제 엄마께서 하나씩 싸주면 사람들이 먹기 좋으니까 랩 포장을 해줬어요. 그러다 손님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어깨, 팔, 막 목 다 안 아프신 데가 없게 허리도 또 몇 번 수술하셔가지고 몸이 안 좋으신데 이제 너무 체력적으로 제가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걸 자동화를 할 수 있을까 몇 년을 연구를 하고 정말 단순하게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드실 때 좀 편리하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이어서 올해 첫 모신잎을 수확하고 있네요. 요 깻잎과도 비슷한 것이 바로 모신잎입니다. 고은주 씨는 정읍과 김제 등 3곳에 모시밭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데요. 떡 만드는 것만도 힘든데 직접 농사까지 짓는 건 왜일까요? 직접 따야 딱 제일 좋을 때 따고 모신잎이 좋아야 떡이 맛있으니까 제대로 따려면 직접 다 해야죠. 그래야 좋은 떡이 나와요. 1년 내에 송편을 만들 모신잎을 모두 농사짓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죠. 맨 처음에는 사다가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그 모신잎 품질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온 것을 그대로 다 버린 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하자. 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쌀. 삼촌이 개화 간척지에서 직접 농사지은 쌀인데요. 일주일에 2-3번씩 갓 도정한 쌀을 들여옵니다. 송편뿐 아니라 모든 떡을 만드는 데 밑재료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죠. 우리 떡이 사람들이 왜 맛있냐고 하면 햇살을 무지끔 고집을 해야 돼. 절대 묵은 쌀로 떡을 하면 안 돼. 이게 비싼 것을 해야 돼. 모든 제품은 최고 좋은 거. 어머니의 수고를 덜기 위해 고안한 아이디어. 하지만 진공 포장은 누구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 진짜 경쟁력은 재료에 있었습니다. 먹는 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죠. 음식은 뭐든지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몸속에서 스스로 느껴야 돼요. 먹었을 때 정말 좋은 재료로 정성 들여서 맛있게 하면 드시는 분들이 느껴요. 가장 기본을 말씀하시는 건 품질이에요. 소비자가 떡을 찾게 만드는 것은 편리한 포장도 한 몫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맛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음식은 기본 재료가 좋아야 제맛이 나는 법입니다. 포장으로 눈속임하지 않는 정직한 재료와 가공. 그게 진짜 경쟁력이죠. 뭐든지 금방은 표시가 안 나도 세월이 지나면 다 표시가 나요. 이게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진짜는 결국은 나타나더라고요.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먹는 장사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맛있는 걸 만들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지. 돈을 얼마를 벌고 싶고 막 이런 계획을 세우면 되질 않아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인 약밥이네요. 약밥도 역시 진공 포장을 해서 뜯으면 갓 지은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했는데요. 숙련된 직원들은 진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밥을 손끝으로 감지해서 골라내 재포장합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맛도 변하고 오래 보관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제가 뭐 큰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일도 잘 못하고 뭐 똑똑하지도 못하고 막 사업가적인 기질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이걸 하게 돼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하고 중간에는 한번 정말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못하는 사람이 하다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이러는 걸 내가 무너뜨리는 건 아닌가. 일단 다 빼내세요. 못 살겠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한데요. 그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섞인 것은 다 나가면 안 돼요? 소금이 한 솥이 안 들어간 게 섞여가지고 지금 그거 다 빼내야 돼서. 우리는 여기서 대량으로 뭉딱 만들으니까 뭐 이거 하나쯤이야 하지만 드시는 분은 한 개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정성을 들여야 되고 다 맛있어야 돼요.
실수를 바로 수정하는 그 능력도 중요한 사업가적 기질이 아닐까요? 와, 여기가 그 유명한 모신잎 송편. 야, 와, 떡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온갖 떡들이 다 있네요. 제가 음식을 하신 분이라 참 인자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떡이 떡집 하면은 잘 팔리는 거 몇 가지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떡들이 다 잘 팔린가 봐요, 이 떡들이. 떡이 막 그득그득 쌓여 있어요. 네. 이거 다 오늘 나가는 거. 근데 그때 막 바로 소비가 되니까 떡들을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하지가 않고 말랑말랑. 네, 말랑말랑하고. 이곳의 주력 품목은 바로 이 모신잎 송편. 반죽은 기계가 한다고 해도 예쁘게 모양을 빚는 건 역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죠. 혼자 신났어. 아, 소리 좀 내줘. 시끄러워, 진짜. 혼자 떡 다 만드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뭐 당나귀 같이 이게 우리 거 방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너무 어려워. 안 이뻐요. 에이. 수업하셔야겠네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네. 떡을 다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렇게 자동화가 돼서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이 송편 잘 빚으면 또 딸도 예쁜 딸 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딸 안 낳았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이쁜데. 잘 빚은 모신잎 송편을 증기에 푹 쪄내면 이렇게 맛있는 떡이 되네요. 두 분 직접 만든 송편 드셔봐야겠죠? 우와. 이렇게 온갖 떡이. 떡이 얼마나 맛있으면 호랑이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옛날 우리 동화. 전래동화에 꼭 등장하는 게 떡이잖아요, 떡. 떡이 네. 우리 사람하고 자연이 상생을 하면서 빚어낸 가장 자연스럽고도 인류의 시작과 함께 농경 문화가 정착되면서부터 어쨌든 먹기 시작했으니까 인류의 역사하고 같이 시작된 가장 오래된 식품이 아닌가 싶어요. 신석기 시대 때도 떡과 비슷하게 국물을 갈아서 쪄서 먹었던 도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옛날부터 이제 축복된 날, 그리고 또 제사 꼭 등장하는 건 떡이잖아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때 보면은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던 시절부터 그 제천 음식으로 떡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됐었잖아요. 요즘은 좋은 날뿐 아니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또 카페에서 간식으로도 많이 찾는답니다. 지금 모신잎 송편을 보니까 이게 하나씩 낱개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되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있으면 그때 안 먹으면 조금 힘든데 하나씩 돼 있으니까 너무 먹기 용이한 것 같아요. 낱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드시기도 좋고 손에 묻지도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굿이네요. 이걸 급속 냉동시켜서 1분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먹을 수 있으니까. 손쉽게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떡은 간식도 되는데 또 식사로도 되잖아요. 맛있다. 커피콩이 들어있구나. 근데 이 떡 맛을 보시면 해외에서 식구들이나 이렇게 있는 분들이 생각나신가 봐요. 그래서 해외에도 보내드리고 보존성이 좋기 때문에 전국에서 살아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떡이 하나씩 진공 포장이 돼서 뜯으니까 촉촉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마르지가 않고. 이렇게 진공 포장한 떡은 여름엔 2, 3일, 겨울엔 일주일까지 실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사람 손에 정성이 들어간 랩포장은 정성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공포장은 뭐 마트 제품이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정성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이게 잘 안 팔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때는 결과가 전이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과를. 또 잘 뜯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다 만족시키는 노력을 수년간에 걸쳐서 해서 이제 이렇게 성공하게 됐죠. 실온에 며칠씩 보관해도 포장을 벗기면 이렇게 촉촉하고 쫀득한 떡. 보존 기간이 늘어나니까 멀리서 주문해서도 가장 맛있는 상태로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대를 이으면서 우리 사장님이 연구를 개발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가. 이게 이제 감자떡인 것 같죠? 여기 전북인데 네. 감자떡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원도에 직접 가셔서 이 감자떡을 전수 받으셨대요. 더 특이한 게 그 강원도 분들이 이쪽으로 감자떡을 사러 오신대요. 떡이 보면은 옛날에 좀 전통 방식대로 좀 고집스럽게 할머니, 어머니 때는 이렇게 이끌어 왔다면 그 대를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이어가니까 저는 이렇게 저희들 같이 이렇게 다양한 떡을 맛볼 수도 있고. 요즘에 전통차나 이런 것하고 더 잘 어울리는 게 떡이잖아요. 뭐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고 이런 떡이 쫄깃하고 유연한 게 장점인데 그걸 살려서 굉장히 다채로운 상품들이 개발되면서 우리도 더 떡을 열심히 즐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아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고은주 사장이 요즘 부모님과 함께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해수업 시설을 해서 제조 공장을 좀 새로 증축을 하려고. 내년쯤 새로운 부지에 공장을 옮길 계획인데요. 그럼 이 안에서 차 들어가게 하고 저기 저만큼 비워놓고. 그녀에겐 새로운 꿈이 있다네요. 마음이 좀 짠해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거 뵈면은 최대한 힘들지 않게 이렇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동 시설을 하나하나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떠 떡을 빚는 직원들. 어머니를 위해 진공 포장 아이디어를 낸 것처럼 가족이나 다름없는 직원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엔 제가 열심히 고생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정직하게 하고 맛있게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걸 이제는 깨달았어요. 딸한테도 그래요. 항시 진심으로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누가 뭐라 해도 밥은 먹고 산다. 우리가 만난 노포 사장님들은 얘기합니다. 정직과 진심이 궁극의 맛이라고. 출출할 때 손이 갔던 떡 하나가 그렇게 맛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진심 때문이었나 봅니다. 흔히들 어떤 작품이라든지 음식 할 때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아, 나 진짜 그거 생각했었는데 저 사람이 먼저 했구나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쌀을 얼마나 또 많이 버리고 또 떡을 만들었던 걸 얼마나 또 많이 버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탄생한 작품들이 이 오늘 먹었던 저의 떡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떡은 농부의 땀에 할머니의 손맛 그리고 어머니의 정성이 들어가서 과하게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죠? 근데 딴 얘기야. 대꾸를 좀 하라고요, 대꾸를. 세상의 환한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이 기다립니다. 내 세상처럼 먹방왕으로 살아온 지도 언 40년. 아, 오늘 대성 못할 어떤 분을 만난다는데, 어머니? 전설의 왼배지기로 제주도 초대 여자 씨름왕을 거머쥔 강철 여인 서순덕 삼촌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우리 할머니한테 요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이게. 어떤 할망? 어느 할머니? 지성통사 이디서 다 늙었어, 이게. 몇 살에 와? 27에. 상점들 하나 수가. 막 손님도 하고 칠성동 1등. 아, 이디. 전빵이. 할머니께서 잘
장어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좀 장어를 좀 구해올게요. 예. 겨걸랑이 네네. 나랑 다른 거 준비 음식하면 장어강 어디간 공수해 오라. 아이고 우리 장어 형님, 형님 장어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드리제. 장어 구월에 왔습니다. 우리 영국이 좋은 일 난다는데 네네네. 짱어다 주막에. 우와! 야 이거 빨리 담아. 야, 들어가라. 우여곡절 끝에 장어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장어는 뼈를 바르고 내장 제거 후 깨끗이 씻어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준비해서 무슨 음식을 할지 궁금하시죠? 우선 짱어 이거 껍질부터 백격이네. 할머니가 부드럽게 소화할 수 있게끔.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빙떡을 준비해 빈떡 재료 주시고 준비. 그러면 저는 장어 껍데기 손질을 벗기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요리 고수답게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네요. 이 장어 껍질은 꼬리 부분부터 벗겨내야 됩니다. 장어란 게 이렇게 진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진액을 없애기 위해서 칼로 진액을 계속 뺄게요. 이런 깨끗한 면보라든지 타올로 계속 닦아주셔야 돼요. 물에다가 씻어버려. 그러면 더 비린내가 나요. 빙떡에 들어가는 재료, 메밀과 찰떡궁합 무가 빠질 수 없죠. 채를 썬 무는 설탕을 첨가해 씁쓸함을 제거하고 소금을 넣어 적당히 삶아주면 끝. 또 이게 또 너무 삶으면 또 너무 물고. 걔매 이거이 큰 가스에서만 나 삶아나보나 이거이 조금 한 5분은 해야 될 거다 알마. 장어빙떡의 주인공 장어는 부드럽지만 식감을 살리는 것이 포인트. 그러기 위해서는 삶아서 익힌 후 믹서기에 곱게 갈아줍니다. 프라이팬에다가 지금 약한 불로 볶는다? 이 과정은 지금 뭘까요? 빈떡은 물기가 좀 들어가도 흐물흐물해지죠 물죽에. 장어 요거를 좀 말리듯이 부풀리기 거치면 수분이 좀 날아가면은 이제 요거에 같이 섞어도 이제 무에 물도 잡아주고 같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간을 특별히 하진 않을 거죠? 간은 내가 참기름만 한 방울 나보고 하는데. 아유, 참기름이 엄청 진해 보입니다. 지금 이거 제주도 노란깨로 빤 거라 제일 좋은 거예요. 삶은 무채는 물기를 걸러내고 쪽파와 참기름을 섞어 무친 후에 장어살과 섞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건강한 장어빙떡 소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거 가루 2컵이면 물 3컵, 소금 조금 넣고 계란 하나 넣고 참기름. 나는 요걸 비늘 지질 거나 지정 죽어들랑 요거를 하영 놓지 마랑 영 요 정도만 놓으면 돼요. 그냥 영 나기네 나가 많은 거 가르쳐 줄 거면 한번 해봐.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또. 메밀은이 품에 품었다고 먹네 형이. 품에 품었다? 살짝만 따뜻한 기만 들어도 먹내놓는 거라. 그러면 아까 제가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저대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아유, 터졌다. 아이고 솔솔솔솔 다뤄와야 돼요. 그럼 이거 터진 건 먹어도 되겠네요. 아이 너 일부러 터질라구나. 이거 먹어야겠지. 그랑 먹어라. 아이고 일부러 막 터질라 부르지는 말라. 오늘의 두 번째 요리 장어죽은요. 장어뼈를 우려내 뽀얀 육수 여기에 쌀을 넣어 끓여주면 되는데요. 이때 각종 야채를 넣어 끓여주면 더욱 맛있고 영양 가득한 장어죽이 완성됩니다. 이 장어죽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어머니 계세요?
아이고 멋쟁이 어머니. 오늘의 식사 주인공 박남열 어르신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거 하나 먹어보소 걔는. 개매. 그 맛이 어떤가? 이거 특별한 거라. 너무 맛 좋다. 근데 어떤 맛인가 한번 봐봅시다. 맛있다. 근데 혹시 맛이 좀 특별하지 않을까? 특별하다. 소고기 넣은 거 닮아. 소고기 넣은 거 닮아? 그게 장어를 빈떡 안에 우리가 놔가지고 빈떡을 만들었다는 거 아닐까? 개매 맛이 좋다. 나가 하나냥 우라시냐? 나 나구나. 또 거기게 또 백살아가미. 그래, 백살 때랑 또 찾아오고 나가. 백 나가 놀아이. 네. 자꾸 오지 말라 어지럽다. 요번에 보난 몇 달 전에 방송 같이 하는 김성웅 씨 왔다가 재미지게 잘 놀다 갔어가? 막 재미지게 사람이라라. 나는 막 맨날 먹는 사람이나 좀 먹을 것 같고 왔지만은 우리 김성웅 씨는 뭐가 좀 어디가? 시계. 이거 별거 아닙니다만 저 조그맣게 시계 가져서 시계. 고맙다. 네, 우리 아이고, 건강하시고. 이거 주제 놨구나. 예. 아이가. 자, 우리 이거도 건강하시고. 이거 돌아가는 거. 네, 돌아가는 거. 성웅아, 너무 고맙다. 시계 주니 막 잘 깐다. 아이고. 맨날 아침 그것만 보면 일어난다. 나. 아이고야. 원도심이 옛날에는 굉장히 사람도 바글바글하고 이 경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에 좀 죽었어. 거기 야시장 만들라게. 야시장 만들면 살아나. 야시장 만들어? 그러면 칠성동도 야시장 만들면 나가 먹을 거리가 더 많아지겠네. 그럼 나 더 살찌게 생겼네. 작년 못 가면 써주면. 요새 근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노인당도 못 가고 근데 요즘엔 좀 이제 또 풀렸단 하는데. 그럼 오늘부터 오랜만에 운동. 그러니까. 이제 오랑 운동만 해 가라. 밥도 안 줘, 아무것도 안 줘. 걔는 안 간다. 에이, 재미없어. 그 심심없구다, 얘. 심심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박남열 어르신의 친구가 되드렸습니다. 제주도의 어른으로서 이 원도심의 어른으로서 이 세상 다 잘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해제될 거고 이제 곧 이제 풀리거나 그때까지는 초망 있으면 다 편안하게 사라질 거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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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맛있는 음식과 긍정적인 생각이 되게 하게 됩니다. 음식으로 나누고 채우는 좌선생의 쿡방. 여러분도 오늘 특별한 밥상을 선물해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경주의 로컬 푸드를 찾아온 곳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만날 수 있는 간포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요즘 여름이 되니까 정말 땀도 많이 흘리고 열대야로 잠도 못 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연약해지는 느낌? 그래서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영양식 그리고 로컬 이 푸드를 가지고 만든 건강 보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지금까지 이 로컬 레시피를 하면서 가장 멀리 재료를 구하러 온 것 같은데 과연 오늘 주인공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셰프를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저에게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휴가 온 것 같이. 네, 경주에 와서 제가 바다를 볼 줄이야. 그러니까 동주 씨, 네. 이 경주에 바다가 있다는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주 하면은 이제 불국사 뭐 이래가지고 주로 그쪽에 많이 관광하시니까. 근데 이 바다 해안이 43km나 경주가 가지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포하면 경주, 경주하면 간포라는 바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늘 바다에 왔다는 건 굉장히 이것도 싱싱한 뭐 해산물 내지는 바다에 나는 재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굴까요? 참전복. 전복? 네, 전복 중에서도 참전복. 참전복? 참 좋아요. 그러면 네. 저희가 이미 이제 준비되어 있는 전복을 만나러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경주 대표 해산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간포 참전복. 물때 좋은 날 해녀들이 직접 잡아올린 싱싱한 참전복을 만나러 갑니다. 여긴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전복이다. 와, 전복이 막 기어댕기네. 기어댕기죠. 저는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전복을 살 때 자연산 그리고 양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소비자들이 시각적으로 보는 게 거의 90% 자연산은 갈색이 좀 나고 양식은 초록색이 많아요. 그렇네. 지금 보니까 색깔이 확연하게 다르네. 그래서 색깔도 색깔이지만 자연산은 뭔가 이렇게 진짜 자연스럽네. 그렇죠. 이런데 막 덕지덕지 많이 붙어도 있어요. 자연을 달고 다니네 그냥. 그죠? 예, 그러니까 자연산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사실 양식만 보게 되면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교하니까 알 수 있는 것 좋네. 같은데. 저 전복 좀 따주시죠. 네. 크게 좋은 걸로 주세요, 회장님. 여기서 따십니다. 수족관에서. 근데 이거 자연산입니다. 싱싱한 자연산 참전복으로 만들 오늘의 요리는 여름 보양식의 기본, 입맛 없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참전복죽. 기대되시죠? 자, 여름에 기력을 확 올려주는 그래도 전복 중에서도 참 전복죽. 그렇죠. 자, 그러면 재료를 좀 봐야 되지.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짜자잔. 우리가 오늘 경주 그 간포에 가서 채취를 해온 참전복이죠. 아직 살아있어요. 기운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죽이니까 이제 쌀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일반 쌀, 찹쌀 어떻게? 찹쌀하고 맵쌀하고 섞어서 국물로 죽을 쓸 때도 이 물을 쓸 거라서 쌀뜨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당연히 간을 해야 되니까 소금,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 오늘 재료는 아주 단촐하죠. 진짜 단촐하지만 이 요리는 정성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자,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전복을 손질하는 게 우리 주부들이 참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선이나 이 해산물들은 만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쌤께 전복을 어떻게 집에서 깨끗하게 잘 손질할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여드리려고 면보를 준비를 좀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닦으시면 이렇게 까맣게 나오죠. 어머머머머, 이게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얘도 움직이면서 여기에 분비물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새까만 어머, 메이크업을 하셨나봐요. 아주 리무버로 지금 아이라인을 지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전복을 보시면요. 여기 사이사이에 결이 다 있어요. 그죠? 요 사이사이가 너무 불순물들이 많아요. 이렇게 까맣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손질을 좀 안 하고 죽을 끓이시면 입에서 씹히는 경우들도 있고 맞아요. 버적버적 약간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요리의 첫 단계, 재료 손질이죠. 깨끗한 면이나 식재료용 소를 이용해 전복 사이사이를 깨끗이 닦아내고 물로 한 번 더 씻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전복 이제 진짜 따내는 그렇죠. 근데 우리 전복을 여러분 생김새를 보시면 이쪽에 이가 있는 그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하지 않으면 오독오독 나중에 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을 준비를 하셔서 이 이가 있는 쪽으로 숟가락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면 이 밑에는 내장이 없는 부분이에요. 반대편은 내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터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터지고 옷도 버리고 막 지저분해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숟가락을 딱 밑으로 넣고요. 바짝 넣으시고 살살살살 하면 얘가 숟가락이 쏙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딱 떨어지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내장이 터지지도 않고 잘 떨어지죠. 내장을 살려야 되니까. 전복은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씻어주고 내장은 따로 모아주세요. 전복에 있는 이빨을 제거한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내장을 살짝 데쳐두고 전복과 불린 쌀은 참기름에 충분히 볶아주다가 쌀뜨물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취향에 따라 전복의 내장을 넣고 쌀알이 푹 익을 때까지 끓여주면 완성!
초간단 보양식이 만들어졌네요. 와, 드디어 정성으로 만든 참 전복죽. 간포에서 잡아 올린 참 전복. 그게 정말 정성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시식을 해봐야 되는데. 해볼까요? 자, 저는 소금을. 약간 간을 하셔도 예. 좋죠. 예. 저는 그냥 먹을게요. 담백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별다른 재료 없이 참전복으로 죽을 끓였을 뿐인데 먹는 사람은 감탄사연만 보는 사람은 군침이 연신. 싱싱한 재료가 다 했다. 정말 그 입안에서 전복이 씹히는 그 식감. 맞아, 바다의 향기. 좋죠. 슬라이스로 크게 잘 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전복죽에는 전복만 넣어라. 그게 비법이라면서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잡다한 채소들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전복만이 갖고 있는 영양소를 우리는 듬뿍 얻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전복의 살 그리고 전복의 내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흡수해야 될 영양분들을 이 계절 여름에 보양식으로 여러분들 섭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경주 간포의 참 전복으로 죽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선물해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저희는 다음에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올여름 건강은 싱싱한 로컬푸드 간포 참전복으로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로컬 레시피가 알려드린 전복죽 꿀팁과 함께 맛있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